영국 요리가 맛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자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높은 영국인들조차 스스로도 인정을 한다고들 하죠. 물론 영국에는 피시앤칩스라고 하는 유명한 요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요리와 함께 진저에일을 곁들여 마시는 것을 참 좋아하죠. 우리로 치면 밀가루 반죽을 입힌 생선튀김입니다. 감자를 곁들여 먹는 음식이지요. 19세기의 영국에서는 이 피시앤칩스의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피시앤칩스였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산업혁명으로 도시 노동자가 급증하면서 싸고 빨리 먹을 수 있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필요했습니다. 북해에서는 트롤어업으로 대구와 같은 대량의 흰살 생선이 공급이 되기 시작하며 값이 싸고 안정적으로 풀리게 되죠. 철도망은 항구에서 내륙의 공업도시까지 신선한 생선을 빠르게 보내줍니다. 바다에서 잡힌 생선이 내일 공장 앞에 도착이 가능한 시대였기에 피시앤칩스가 전국적인 대중음식이 된 사회적 배경이 있었죠. 게다가 튀김은 열량의 밀도도 높고 확실하게 배를 채워줍니다. 항구의 노동자에게 있어 이만한 연료는 없었지요. 산업혁명 초창기 이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하루 14시간에서 16시간 정도였습니다. 이 노동환경은 1833년 이후 개선이 되며 1860년 이후로 접어들면 10에서 12시간 정도를 일했다고 합니다. 이런 런던의 일용직 노동자의 가장 일반적인 일당이 보통 24에서 36펜스 정도로 전해졌으며 피시앤칩스 1인분의 가격은 대략 1페니에서 2페니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라면 하루 일당에서 큰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다는 것이죠.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는 영국이 피시앤칩스밖에 없는 나라라며 놀리기도 하지만 이런 음식이 생겨난 배경에는 나름의 속사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피시앤칩스 정도는 먹을 만한 음식으로 대우를 받지만 진짜 괴식으로 취급받는 음식도 있었습니다. 괴식에 대해 설명하기 앞서 단백질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과 장기를 구성하는 기본 재료이자 장시간 노동을 버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19세기의 런던의 노동자 계층이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어 젤리이지요. 아니, 장어로 젤리를 만들다니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나 일본같이 장어를 구워 먹는 나라에서는 저 맛있는 생선을 어떻게 젤리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느냐며 경악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이건 절대로 영국인들의 미각이 이상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히 합리적인 생존식이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도무지 상상이 안 되지만 19세기의 런던의 템스강에는 장어가 미친 듯이 많았습니다. 특히 하류와 습지 지역에는 그냥 널려있는 수준이었지요. 우리나라도 도시의 개천가를 산책하다 보면 강물을 가득 메우고 있는 메기떼를 흔히 볼 수가 있지요. 아마도 템스강 하류의 장어들은 이보다 훨씬 넘쳐나는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거의 장어 무한맵 수준이었으며 노동자들이 쉽게 잡을 수 있는 이 생선은 이 도시의 무료 단백질 보충원이라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딱 하나 있었는데 아직 이 시대는 가정용 냉장고가 없었다는 것이죠. 냉장고가 없습니다. 도시의 인구는 폭발했습니다. 생선은 금방 썩지요. 그런데 장어를 삶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장어의 피부와 뼈에서 젤라틴이 녹아나옵니다. 식으면 자동으로 굳으면서 젤리가 형성되고 이게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면서 전체를 코팅해주죠. 공기 접촉 시간이 줄어든다는 의미이며 보관 기간이 늘어나죠. 싸게 대량 생산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어 젤리는 런던 동부의 노동자 계층에 있어 대표적인 스트리트 푸드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현대의 기준으로는 이상한 음식이 당시의 기준으로는 완벽한 보존 기술의 결과물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영국 요리 중에서 괴식 취급을 받는 음식들은 대부분 가난과 환경 보존 기술 그리고 노동자 문화가 합쳐져 탄생한 배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도 다른 영국 요리도 있을까요? 당연히 영국에도 피시앤칩스 이외에 자신있게 내놓을 만한 요리가 있습니다. 바로 잉글리시 브렉퍼스트입니다. 이것을 직역하자면 잉글랜드식 아침 식사라고 불리는 요리이지요. 이 음식의 역사는 산업혁명이 한창이던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도시로 몰려든 노동자 계층에게는 하루 종일 힘든 노동을 견딜 수 있을 만큼 든든한 고칼로리의 식사가 필수였지요. 이들은 하루 평균 12시간에서 16시간의 고된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브렉퍼스트는 생존을 위한 영양 공급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누릴 수 있는 소박한 행복이자 작은 위안이 되기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이 먹던 베이컨과 소시지는 지금과 같은 종류의 좋은 제품들이 아니라 값싸고 지방이 많으며 짠맛이 강한 염장고기를 주로 먹었습니다. 고열량의 염장 베이컨과 소시지, 달걀로 이루어진 이 아침 식사는 1950년대에 접어들면서 현재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완전히 정착이 되었지요. 잉글리시 브렉퍼스트는 지역마다 조금씩 구성이 다르지만 어디서나 거의 필수로 등장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베이컨과 소시지, 달걀 프라이, 그리고 베이크드 빈즈와 구운 토마토, 마지막으로 토스트입니다. 여기에 구운 버섯과 블랙 푸딩이 추가되면 더욱 완벽한 정통 영국식 아침 식사가 완성이 됩니다. 달걀 프라이는 보통은 써니사이드업 형태로 나오며 개인의 취향에 따라 완숙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베이크드 빈즈는 토마토 소스에 콩을 익혀 넣은 음식으로 달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부대찌개를 먹을 때 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콩이 바로 이 베이크드 빈즈이지요. 토마토는 반으로 잘라 구운 형태로 내놓으며 버섯은 양송이나 포토벨로 버섯을 버터에 굽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제 여기서 오늘의 하이라이트 블랙 푸딩이 나오는데, 이 생소하게 생긴 음식은 돼지의 피와 지방 그리고 곡물을 섞어서 만든 소시지의 형태로 영국식 순대에 비유할 수 있는 전통 음식입니다. 이 요리는 호불호가 있기는 하지만 잉글리시 브렉퍼스트의 근본을 논하자면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상징적인 음식입니다. 의외로 순대를 좋아하시는 한국 분들이라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블랙 푸딩까지 다 먹었다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절반쯤 영국인이 된 겁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스타게이지 파이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진정한 영국의 세계로.